학술, 논술, 수리 문제가 인문 친구들 두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문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난이도인가 이제 보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원 수투도 아니고 공통수학 고1 과정 거에서 이제 나왔어요. 당식 연산 3차 방정식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이 3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지금 여기 구 모양이 나오는데 구의 부피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는데 기억하고 있니? 또 원기둥의 부피는 알고 있니? 되게 기초적인 거 문제를 던졌다 라는 거.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반구를 원기둥에 올려놓은 모양의 입체가 있다. 이 입체 부피가 전체 부피를 알려줬네요. 다 더한 게 이렇게 된다. 이때 원기둥 부분의 높이는 밑면의 반지름에 보다 3만큼 더 길다. 그러면 얘는 3만큼 더 길다. 그죠? 이렇게 미지수 두 개 있는데 하나 두 개로 표현해서 하는 거는 우리가 2학년 1학기 때 연립방정식 배울 때부터 하죠. 문자 두 개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문자 두 개 안 하던 시절에는 중학교 1학년 때는 엄마랑 내 나이랑 얼마 차이 난다. 엄마는 내 나이 더하기 30이다. 그런데 엄마 나이 몇 배에 엄마가 몇 년 먹었더니 내 나이 몇 년 먹은 거에 2배다. 이런 거 식세울 때 y x로는 문제 못 푸는데 중1 때는 엄마를 이렇게 바꿔서 쓰죠. 엄마는 내 나이보다 30살 많다. 사실상 연립방정식 개념 대입법을 쓰는데 네,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는 그런 용어를 안 쓰고 그냥 x로만 표현하는 법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는 사실상 네, 답을 구할 때 빼는 3차 방정식 푸는 거 말고는 중등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짜 쉽게 내려는 학교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풀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부피를 일단 구하려면 우리는 반구랑 합쳐야 되겠다. 원기둥이랑. 그죠? 반구랑 원기둥이랑 합쳐야 되고 반구를 구하려면 구를 알아야 되겠다. 구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다. 네,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랑 더했다. 원기둥의 부피. 원기둥은 밑면의 넓이 파이 r 제곱 원의 넓이죠. 원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했다. 높이를 지우고 다시 쓸게요. 반지름 r 높이는 r보다 3만큼 크다니까 반구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2분의 1 안 했네요. 반이니까 이거랑 원기둥은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그죠? 나 왜 R3이라고 썼니? 높이 H를 R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지 HR로 된 게 아니라 R로만 이루어진 이렇게 3차 방정식이 되겠다. 이게 다 더한 게 3분의 76 파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그럼 파이는 다 모든 항에 있으니까 지워놓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얘는 2분의 1 하면 3분의 2 R 세제곱. 그죠? 그 다음에 얘는 R 세제곱 더하기 3R 제곱 3분의 76 3 다 곱할게요. 76은 2R 세제곱 R 3R 세제곱 9R 제곱 3을 곱했어요. 그 다음에 세제곱 합치면은 5R 세제곱 더하기 9R 제곱 마이너스 76은 빵. 네, 2차가 아니라 3차라서 우리 인수분해 공식 모양 여러분들 3차 외운 거 모양에서 없죠? 없을 때는 이제 찍어야 된다. 네. 이렇게 3차식일 때 찍는 거 방정식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의 범위가 대부분 멀리 가면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값을 넣어야지 0이 되겠는가? 그래서 2를 넣어 보겠습니다. 중간 2를 넣어 보면 5 곱하기 8 더하기 9
여기 4니까 9, 4, 36 빼기 76은 빵이다. 40 더하기 36, 76 빵이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된대. 그죠? 2로 인수분해가 된다 라는 뜻이잖아요. 2로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 알았어.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조립제법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3차, 2차. 아이고 위에 걸 보고 썼네. 3차 5r 세제곱, 2차 9r 제곱, r은 없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76인데 2로 인수분해가 됐다. 인수분해 2로 나누어 떨어진다. r 마이너스 2로. 그러면 처음에 그대로 내려쓰고 이 개수들을 써놓고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세제곱, 제곱, 1차, 상수항 이 순서대로. 없을 때는 개수를 쓰는 거니까 0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아무것도 안 넣고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둘이 어떻게 해요? 곱해서 올려 쓰고 더하고 곱해서 9, 28 더하고 그 다음에 또 곱해서 올려 쓰고 더하면 0이 된다. 이렇게 끝에가 0으로 되면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나머지가 없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r-2로 요 3차식을 나눴더니 몫이 5r 제곱 플러스 19r 더하기 38로 인수분해가 몫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0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는 게 반지름이 2 또는 여기서 구하는 건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2, 19라면은 되는 게 없고요. 그죠? 네. 5랑 38인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어떻게 되는지 2차 방정식 근을 찾으려면은 뭐라면 내가 근의 공식 쓰면 되고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에 해서 찾아보면 되고 일단 근이 실근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려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반지름 길이잖아요. 길이가 존재하려면 허수가 되거나 음수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판별식이라는 거 이 근의 공식 루트 안에 있는 아이가 루트 안에가 우리가 음수가 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인데 고1 때 음수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i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길이가 되려면은 허수로 존재하진 않을 테니까 판별식을 써서 얘가 0보다 큰지 0인지를 봐야 되겠다. 그죠? 0이 되면은 요게 근이 될 수도 있는 거 0보다 크면 두 개가 존재할 수도 있는 거 하는 거니까 어쨌든 판별식을 해보면 19제곱 빼기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20 곱하기 32 하면은 마이너스 600 20이니까 40 19 곱하기 19는 9, 9, 81 9일은 9, 9, 300 네 그러면 빼면은 음수죠. 그리고 사실 이거 안 해봐도요 20 곱하기 32면 19 곱하기 19보다 이 숫자들이 더 크니까 당연히 더 크겠죠. 그럼 빼주는 게 더 크니까 음수다. 그러면 음수라는 거는 뭐예요? 2차 방정식 해가 있다 없다?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 그죠? 그럼 지금 여기서는 0이 되도록 할 수 있는 해가 없는 거예요. 근이 없어. 그러면 3차식이었지만 실근은 우리가 하나 r이 2일 때밖에 없겠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거 예상풀이 시간이 8분이래요. 이렇게 생각. 8분도 굉장히 길게 준 것 같은데 이거 2가 들어가는가 1이 들어가는 거 이거 찾는 것 때문에 길이를 좀 길게 주셨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래서 네. 보면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가이드북, 논술 가이드북 보시면은 풀이 과정까지 있다. 구의 부피가 이렇게 된대. 왜 이렇게 돼요가 아니라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방구라서 2로 나눠져서 4가 2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친절하게 알려줬어. 원기둥의 부피도 이렇게 되는데 밑면의 넓이랑 높이를 곱하는 거니까 밑면의 넓이 높이다. 이 높이는 아까 얘기했죠? 반지름보다 3cm 길다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 지금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 이제 약수령 논술 도전하는 분들 중에서 수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해설을 보고선 이게 왜 이렇게 돼요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배웠던 공식들이나 개념들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면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그래서 반지름 r로 해서 파이 r 제곱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반구랑 반구랑 원기둥을 더했더니 전체 부피가 된다. 그죠? 전체 부피는 아까 나와 있었는데 몇 분의 몇? 네, 3분의 76파이. 그러니까 그게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이게 3분의 76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풀 때. 그 다음에 3분의 76파이인데 지금 여기는 76으로 바뀌었으니까 3을 곱해 놓은 거예요. 3을. 그죠? 여기다가 다 3을 곱해서 분모가 없어진 거야. 얘는 3배가 됐고 얘는 분모가 없어서 76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이항식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과정이 뭐를 한 거예요? 조립제법이라는 걸 한 거예요. 조립제법. 아래다가 2를 넣으면 0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R-2로 나누어지겠구나. 그러면 1차로 나눴으니까 3차를 1차로 나누면 2차식이 나오는데 얘가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가 지금 판별식의 음수다라는 거는 얘를 근해 공식 써서 직접 해보셔도 되고, 근해 공식 중에서도 루트 안에 있는 판별식을 써봤더니 얘가 음수다. 그 음수라는 판별식은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루트 안에가 음수면 허수잖아요, 허수. 근데 지금 얘는 실제 존재하는 도형의 길이다. 도형의 길이가 허수로 존재하지 않다. 가짜 숫자로 존재하지 않다. 실제하는 수기 때문에 여기 2차 방정식에서는 어떤 도형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는 실근 값이 전혀 없구나. 그럼 우리는 여기서는 길이를 찾을 필요가 없고 여기 실근 하나만 해당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반지름이 2가 되겠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 그죠? 네, 이런 거 반구 구의 부피가 나왔으면 구의 건널비도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구의 건널비도 사실 중학교 때 하고선 고등학교 때 거의 잘 안 나오잖아요. 건널비 이런 것도 안전으로 넣어버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혹은 뭐가 있을까? 뭐 모양을 이렇게 바꿔서 원뿔에다가 반구해서 얘네 건널비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도 혹시 부채꼴 건널비는 구할 줄 알아요? 중심각을 모를 때? 중심각을 모를 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한글로 써주는 게 낫겠죠?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에서 구하는 게 있다. 호의 길이를 여기 반지름 r로 해서 나타내고, 여기 부채꼴의 반지름은 또 여기 반지름 구의 반지름의 뭐 3배가 된다 라는 식으로 하면 한 문자로만 나타내 가지고 또 풀 수도 있는 문제가 똑같은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문득 들었어요. 같은 도형으로 살짝 바꿔서만 돼도 네, 학생들이 살짝 요 중심각 크기를 할 때는 부채꼴 넓이 다 구할 줄 아는데 없을 때 이거 구하는 거는 이제 저는 설명이 지금 여기 맞춰져 있으니까 여기 등급대 친구들은 중학교 때 배웠었던 이런 중학교 때 쓰고 고등학교 때 엎어놓고 안 쓴 공식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를 찔릴 확률이 또 있으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런 공식들도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 중학교 때 나왔던 구의 건널비 부피 좀 더 확장하면은 부채꼴의 건널비, 그 다음에 원뿔 요런 데 뾰족한 애들의 부피는 어떻게 되는지, 그죠? 3분의 1 붙는 거 이런 거 알아두시면 같이 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거 3차식은 인수분해가 우리가 뚝딱 안 되는데 2차식 인수분해까지 그래도 많이 봤지만 3차식은 고1 때하고는 또 잘 안 했었더라면 3차식은 인수분해 어떻게 우리가 해서 답을 유도하는지, 3차, 2차가 나왔을 때 이 2차에서 답을 어떻게 하는지, 근해 공식, 그 다음에 판별식 확인하는 거, 그리고 3차식 조립제법 하는 것들도 같이 보고 공부를 해두시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여기 한 문제 안에서만 해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확장해서 공부를 해두시면은 좋겠다. 근데 이제 국민대는 수리 문제가 2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약수령 논술 보는 학교들 중에서 인문 계열은 수리 2문제만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국어 다 맞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천대처럼 국어랑 수리 문제가 2문제만 차이 나나? 뭐 이런 데들, 수학 문제가 좀 더 많은 데는 수학 점수 때문에 평균 점수가 엄청 낮거든요. 15문제 중에 11문제면 거의 다 합격하고 하는 이런 일. 그러니까 수학에서 대부분 우후후후 떨어져요. 4에서 6등급 친구들 와서 맨날 풀면은 국어는 그래도 다 손대고 하나, 그러니까 뭐 6문제 7문제 풀리면 한 문제 정도씩 틀려요. 내신 이래도. 그죠? 근데 수리는 못 풀겠다고 한다. 그만큼 수리에서 엄청난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수리 2문제를 맞추냐 못 맞추냐에 따라서 엄청 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수리 두 문제를 보는데 수원 수투까지 범위니까 수원 수투에서 미적을 해서 이 미적 문제까지 맞추는 친구는 무조건 어느 학과로서도 합격하지 않을까 거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국민대는 최저가 3, 3이잖아요. 3, 3. 이거 최저 못 맞춘 학생들 약수령 논술 쓰는 친구들 중에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인문 논술 쓰는 친구들도 3, 3 못 맞춰서 실질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약수령 논술은 제가 느끼기에 상대적으로 더 이번에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접수된 경쟁률보다 실제 경쟁률이 올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서 고이분들은 내년도에 그 약수령 논술 쓸 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무튼 그래서 약수령 논술 수리하시는 분들은 수특까지 이제 수특 수능 완성까지 딥다 열심히 파야 된다. 아시겠죠? 시험 끝났다고 지금 이제 노실 때가 아니라 수원 수투를 시작해야 된다. 수원 수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다음에 국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열심히 풀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약수령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도 네. 재밌게 과거에 배웠었던 것들도 되짚어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재밌게 풀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수학이 어렵다고 해서 낯서는데 다시 보면 좀 더 쉬울 수도 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서 정시까지도 고려할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그리고 약수령 논술 수리 범위가 이렇게 수원수투까지만이라서 저도 그래서 약수령 논술도 수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약수령 논술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저랑 같이 하실 분들도 찾아와 주셔도 재밌게 이야기해보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 정도 문제 풀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또 같이 계속 풀게요. 다른 학교들 문제도.